중앙선관위원회의 공식 홍보 영상 내용을 보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 받기에는 원상 회복 용지? 뭐죠? 명확하게 선관에서 발표한 것은 그런 원상태로 네.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용지. 네. 그런 영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영상을 내렸다 이런 얘기시죠? 네. 왜 내렸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온다. 이게 무슨 형상 기억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형상 기억 종이라고 선관위가 했다. 세상에 그런 종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제가 보고서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의 제지 회사에서 두 군데서 저희에게 이 용지 공급을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복원력이 우수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처음에 우리가 했다는 거죠? 형상 기억종이라고 얘기했고 아니, 제가 여쭤보기는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네.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 네, 그런 문구가 있는 유튜브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죠. 예, 영상이 그게 올렸죠. 불필요한 오해, 즉 복원력이 뭐 강하다 이런 정도의 문구였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형상 기억 종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분란을 초래하게 돼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인이 된 것은 빳빳한 투표지,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지적하니까 형상 기억종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한 번도 접어본 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나 또는 개표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역시 똑같이 21대 국선의 선거 소송에서 다뤄졌던 주제고요. 거기서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그것은 정상적인 투표지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빳빳한 투표지, 다시 접은 것들이 회복되는 이런 투표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보고 감정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종이가 회복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대법원 판결에만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의 지침이 사실은 이 가림막 이게 개표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장소적인 편이나 그러니까 장소적인 불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림막을 설치 안 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건물의 CCTV가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혹시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도 CCTV를 가립니까? 역시 그러니까 기표대에 대한 부분이니까 기표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지금 그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도 CCTV를 가리고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표대를 촬영할 수 있는 CCTV가 있으면 이걸 못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가릴 수밖에 없죠. 사무총장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예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질 않아요. 근데 사전 투표소에서만 CCTV를 가린다. 이 점을 한번 아니 그 명확하게 제가 확인해- 다시 그러면 확인은 해보겠지만 네, 저는 그 지침을 그렇게 해석을 안 했었고 제가 그런 지침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다를 이유가 없고요. 이거는 이 부분은 기표하는 그 과정이 녹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첫째로 그거 왜 녹화 안 되게 합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둘째로 제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일 투표에서는 가리질 않아요. 근데 사전 투표에서는 가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명확한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게 둘 다 가린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저 하도 그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수원연수원 그 제2생활관이 외국인 공동주택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 건물은 최초의 우리 건물이 아니고요. 예. 농어촌 공사가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사가 그 건물을 지었을 때 그 농어촌 후계자, 그 개발도상국의 농어촌 후계자를 그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는 시설로 활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그 숙소 시설로 그럼 지금은 그것을 저희가 2017년인가 19년도에 예.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랬으면은 이제 그 외국인 전용 시설이라는 것도 바꾸고 예, 수원연수원 네, 그래서 건물을 등기를 바꿔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건물 명칭만 제2생활관이라고 하고 예. 용도를 안 바꾸는 바람에 예. 그게 그냥 남아 있는데 이번에 조치를 해서 바꿨는데 뭐 곧 허물 건물이라고 하고는 거기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숙박하거나 그런 적 있었던 거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요? 예. 그 요번에 그 민주당에서 했을 때 민간인 8명 있었다 그랬는데 그 민간인들은 거기 왜 출입을 하나요? 누가 민간? 혹시 그 저 제1생활관의 사무총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네, 민간인이 민간인 8명 여덟은 있었다고. 예. 교육생에 플러스 강사하시는 민간인이 8명이 제1생활관에 그때 계엄 당시에 교육이 있어서 거기서 머물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항입니다. 그 주신문 2항 내지 5항 관련인데요. 선관위는 그 선거 소송에서 종이 감정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연수울 선거 소송에 보면 본드풀이 떡칠된 투표지가 있는데 이런 걸 원고가 감정을 요구하니까 감정 대상으로 안 받아줬습니다. 이런 사실은 모르시죠? 예. 그래서 자 이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고 선관위가 자 비교 대상 투표지가 필요하니까 그럼 비교 대상이 원래는 당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계된 두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두 종류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종류 계약서하고 있었던 두 종류 외에 무려 몇 개의 롤지를 추가로 갖고 왔냐면 37개의 롤 용지를 추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 선거에 쓴 것은 두 종류인데 왜 37개를 가져옵니까 했더니 그때 선관위가 뭐라 했냐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겁니다. 2020년 총선에 2017년 대선용 롤지, 2018년 지선용 롤지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진정한 투표진지 비교 대상을 하려면은 그 롤지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37종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장님, 지역 선관위에서 자, 작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그 롤지 남겨두고 있다가 다음에 선거 다시 치러지면은 지방선거에 다시 그 용지 씁니까? 씁니다. 자, 그 롤지가 설명을 좋습니다. 설명 좀 씁니다. 들을까요? 예, 씁니다. 그러면은 그 롤지가 그 수량이나 입 반출이 정확하게 대장에 기록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 22대 국선 할 때도 그 다음 선거에도 쓴다는 전제하에 여분을 구매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롤 용지를 사용해서 사전 투표 용지를 발급할 당시에 보면 나중에 끊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봐 그 나머지 상당히 남은 상태에서 롤 용지를 교환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롤 용지의 양을 특정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그 22대 국선을 마치고도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분을 구입하고 보관하는 것을 그 자체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엄격하게 관리돼야 된다는 데 동의하실 겁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만약에 그게 관리가 안 되면은 위조 투표지로 쉽게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당시 연수을 그 비교 대상에는 라벨 붙지 않은 심지어 롤 용지까지 가져왔습니다. 그게 다 사진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선관위의 당시에 물론 총장님 때는 아닙니다. 그 당시의 관리 실태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굉장히 그 총장님을 피곤하게 하는 증인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39항입니다. 주신문 38항 관련인데요. 자, 관외 사전투표 경우에는 전국 각지에 3,565개 사전투표소 대략 그렇게 알고 계시죠? 사전투표소. 사전투표소 3,560 예, 예. 그 정도 됐을 예, 겁니다. 거기서 개표소 256개 개표소로 이제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소에 있던 투표지가 개표하는 거요? 예, 254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어쨌든 개표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편 경우에는 지금 동선을 산술 계산으로도 단순 한번 해보십시오. 전국 어디 각지에서나 지금 3,565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이게 무작위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254개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옵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게 한 번도 아닙니다. 우편 집중국을 거치기도 하고 여기 지역 저기 지역을 거쳐서 그러면은 그 복잡한 모든 동선 과정 중에 하나라도 구멍이 생기면은 큰일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 사전투표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내는 제도예요. 근데 이 제도에 대해서 선관위의 의견에서 이게 그렇다 나쁘다 이 제도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를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제 불찰입니다.